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사례관리팀 팀장이자 사회복지사 이윤지라고 합니다. 네, 저희 사례관리팀에서는 좀 생계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더 좋은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심이라고 한 걸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매년 직업적성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늘 그때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저희 추천 직업으로 뜨더라고요. 그 순간에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는 내가 언젠가 직업을 선택할 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공도 사회복지를 하게 되고 또 좋은 기회에 센터를 입사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전공은 행정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중앙 동아리로 봉사활동 동아리를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회복지사를 접하게 되는 좀 시작점이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매년 저의 하루 일과가 계속 달라지곤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오전에 가장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오전에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 특성상 싸우는 어르신 말리러도 가야 되고 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과 상담도 진행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좀 오전과 점심시간까지는 좀 그런 식으로 바쁘게 지나가고 이제 오후에는 밀렸던 상담 기록을 작성한다던가 행정적인 처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담을 진행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정말 끝까지 잘 듣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관계를 시작하고 상담을 시작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잘 듣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뻔한 대답일 수는 있는데 꾸준함인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신뢰관계라는 게 처음 보는 사람과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신뢰관계를 쌓을 때 꾸준하게 이제 계속 얼굴도 비추고 인사도 먼저 건네고 이제 일상적으로 식사는 하셨는지 이런 가벼운 대화를 먼저 계속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르신과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한다거나 더 많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처음 만난 어르신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 근무를 했던 공간이 3층 생활상담실이었고 생활상담실에서의 역할이 신입회원 어르신들의 회원 가입이라던가 기존 회원분들의 이용 상담 등을 진행하는 회원관리 업무였거든요. 근데 사실 센터에 오는 어르신들도 신입회원이지만 저조차도 신입 직원이었어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센터에서 어떻게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생활상담실에 계셨던 또래지킴이 어르신들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나란히 앉아가지고 일상 대화도 하고 같이 어르신들을 안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르신들이 온전히 저의 편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이 생긴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와 어르신과 관계를 맺는 일도 있지만 제 사업이나 업무 했던 내용들을 보면 어르신과 어르신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제가 관계의 주체자가 됐을 때보다 이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간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고, 저는 그 중간의 역할로 많은 주제를 제시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르신들 간의 공통점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온 환경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결국 살아온 역사적 시간이나 시대적 배경은 또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요, 사실 되게 많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엄청 큰 행사를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했을 때,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만족해 하셨을 때,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걸 신청해서 선정됐을 때 되게 많은데, 그거 말고도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저의 빈자리를 느끼실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이 왜 이렇게 안 보였어? 그만둔 줄 알아서 걱정했잖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아, 내가 이 어르신에게만큼은 기억에 남고 또 찾게 되는 사회복지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저도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목표라고 할 건 없고, 제가 사회복지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이 재미를 좀 오래오래 꾸준히 느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회복지사로 계속 일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와 현장에 나왔을 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과 조금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공부할 때 조금은 행정적인 느낌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와보니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언젠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